정리43. 참된 관념을 소유한 자는 동시에 자기가 참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며 그 사실의 진리를 의심할 수 없다. 검은 글씨는 에티카 본문이고 붉은 글씨는 제가 해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해할 수 있죠. 별거 아닌데 왜 의아해할 수 있는가 하면 참을 알았으면 당연히 의심을 안 하지. 뭐 때문에 아는데 또 의심한다는 얘기는 또 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이 말의 뜻은 이종인식이 일종인식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관념을 소유한다는 것은 일종인식이 아니라 이종인식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일종인식은 그냥 단순히 이게 참이라고 누구한테 들었거나 선생님이 말씀하거나 자기의 몇 번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종인식은 그 증명 과정까지 확실히 밝혀서 이성으로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이종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관념을 참이라고 이해했다는 자체는 확실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종인식에 이른다는 것은 풍문이나 상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성에 의해 논증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관념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관념이 이성에 의한 인식이라는 것은 그 정령 과정을 이해한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신에 의해 보정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에 의해 보정된다면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정령은 인간의 이종인식이 어떻게 신에 의해 보정되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령. 우리 안에서 참된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서 타당한 관념이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에 의해 설명되는 한에 있어서 신 안에 타당한 관념 A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관념에 대하여 관념 A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되는 어떤 관념이 신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명이고, 계속되는 정명을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해봅시다. 그럼 이 정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피노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관념으로는 이 스피노자의 관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 자체가 참 납득이 어렵죠.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관점은 모든 사물이 그 신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진리라고 인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신의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작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어떤 관념이 신이 그것을 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작용이 비로소 그것을 참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이 그것을 참이라고 관념이 형성됨과 동시에 어떤 관념도 무조건 참이라고 하지는 않겠죠. 그 관념이 왜 참인지 그 이유나 증명 과정까지 동시에 신에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관념에 대한 관념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 그것을 확실히 이해했다는 것은 그 증명 과정을 이해할 때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신의 작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그 관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는 그 정면까지를 전부 알고 정통하고 있을 때에 그 관념이 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지, 그냥 두 변의 제곱합은 핏변의 제곱합과 같다, 이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무조건 맞다, 이런 것도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관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해설을 봅시다. 우리의 정신은 신에 의해 신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우리의 정신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관념은 신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타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한 것으로 보는 과정에서 정면 과정은 당연히 신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타당한 것으로 보면 그 정면 과정까지도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작용이 신에 의해서 전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을 보시죠. 그러나 관념 A는 신이 인간 본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한에 있어서 신에 기속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념 A의 관념도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관념 A에 대해 타당한 이 관념은 타당한 관념 A를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정신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그렇게 관념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 정신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당한 관념을 소유한 사람, 즉 사물을 참되게 인식하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의 인식에 대해서 타당한 관념, 즉 참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정통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참을 안다는 것은 그걸 정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렴풋하게 알거나 들어서 알거나 뭐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으로 알거나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설명을 보시죠. 자, 위에서 든 예에서 말한다면 관념 A는 피타고라스 정리이고 관념 A의 관념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참된 관념을 가진다는 것은 신이 곧 그 관념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 관념의 관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의 정명 과정까지도 신에게 기속되어야 하므로 우리의 정신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참되게 안다는 것은 그 정명까지도 안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참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종인식입니다. 이종인식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죠. 왜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신의 지성의 일부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으로 인식하는 그 자체는 신의 지성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명한 진리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종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보죠. 그럴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참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종인식입니다. 다시 정리 43의 의미를 요약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다는 것은 풍문으로 알거나 결과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명 과정까지 아는 것을 의미해야 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혹시 틀리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정신이 신으로 구성된 관점으로 설명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석이 나오고 있는데 보죠. 정리 21의 주석에서 나는 관념의 관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이미 앞에서 정리 21이면 한참 됐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의 정리는 그 자체로 명백하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관념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참된 관념이 최고의 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게 참된 관념이라는 자체는 그게 확실한 것일 때의 참된 관념이지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것은 결코 없죠. 0%입니다. 그것은 참된 관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사물을 완전히 가장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확실히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의심이 0%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해설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관념 그 자체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이상 그 관념은 적어도 자기에게는 참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노벨상 과학자가 인간의 노화를 10년 연장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 그 관념은 참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듣는 나에게는, 나의 정신에는 참관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확실한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정신이 100% 확실한 것을 파악할 때 비로소 자신의 정신 안에 참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다음에 예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가 지금 현대 우리가 보는 예로서는 오히려 지금 어려운 헷갈리는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냥 읽어만 봅시다. 관념이 합판 위의 그림처럼 말없는 어떤 것으로 사유의한테, 즉 인식작용 자체가 아니라 꼭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질문하는데 먼저 사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그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합판이 나오고 또 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노자가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물을 확실하게 사물을 인식할 때만, 다시 말하면 그에 대해서 정통할 때만 그 인식이 참된 관념이고 이종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해설은 계속됩니다. 즉, 먼저 사물에 대해 정통하지 않다면 자신이 그 사물에 대해서 정통하다는 것을 그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그걸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을까지를 확실히 모르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참이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 소리예요.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분명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만 그것이 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진리의 규범으로서, 즉 진리의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 가정하는 그 기준을 말하는 거죠. 참된 관념보다 더 명백하고 더 확실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관념을, 어떤 사실을 참과 거짓을 구분할 때 이미 자기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정리나 참관념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구분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실로 빛이 빛 자체와 어둠을 명시하는 것 같이 진리는 진리 자체와 허위의 기준이 된다. 어떤 진리를 알고 있을 때만 그 진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실의 참과 거짓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다는 것은 그 증명 과정을 알 때에 이게 또 잘못 좀 되네. 이 정리를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관념이 참되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왜 그것이 참된지 확실한 근거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면 어떤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확실히 알았을 때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두고서 이게 직각 삼각형이냐, 둔각 삼각형이냐, 예각 삼각형이냐를 판별하라고 하면 자기가 그 알고 있는 기준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가지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을, 본문 내용을 봅시다. 자, 이것으로서 나는 다음의 여러 물음에 대답했다고 생각한다.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답변을 다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물음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이런 제가 쓴 겁니다. 만일 참된 관념이 그것의 대상과 일치한다고 일러지는 한에 있었으면 거짓된 관념과 구별된다면 참된 관념은 실제성이냐 완전성 면에서 거짓된 관념 이상의 것을 조금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된 관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허위관념이라기보다는 허구관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 인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관념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참관념, 참된 관념, 진리. 그 다음 두 번째는 허구관념, 상상이나 경험이나 풍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념. 이것은 오류를 포함할 수도 있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허위관념. 이것은 100% 거짓인 관념인데 여기서는 아마 거짓관념이라는 것은 허위관념이 아니고 허구관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종인식을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일종인식과 구별을 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짓관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번역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허구관념이라고 어떤 의미하려는 말을 거짓관념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정확한지는 뭐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답변이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해놨습니다. 밑에서 보죠. 제1부 공리6에서 참된 관념은 대상과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즉 진리를 인식과 대상의 일치로만 설명한다면 이종인식이 일종인식보다 더 나음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단지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핏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아진다는 사실, 즉 인식과 대상이 일치한다는 것만을 아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할 때 그 과정을 확실히 모르고 그냥 선생님한테 들어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핏변의 제곱의 합과 같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대상과 인식이 일치하는 거죠. 그 사실은 맞으니까. 그러나 이종인식은 그 증명 과정까지를 이해해서 확실히 아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이 아는 이 지식이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데 1번에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 그래서 그 답변을 앞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차이가 발생하는가,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을 설명한 거죠. 자, 2번을 두 번째 질문 다시 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따라서 참된 관념을 소유한 인간도 단지 거짓된 관념만을 소유한 인간보다 우수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비친다는 겁니다. 일종인식이나 이종인식이나 확실하게 모르고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만 아는 것하고 정면까지 아는 것하고 두 학생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빗변의 길을 구하라 하고 두 면 3, 4 이렇게 주어지면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5라는 거 알 수 있죠. 피타고라스 정리만 적용을 딱 해가지고 그 정면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 문제로서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그 말입니다. 자, 2번 답변을 해설을 보죠. 나아가 단순히 그렇게 적용해서 답을 구하는 학생이랑 정면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답을 아는 학생이랑 구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답만 맞추면 두 학생의 학력이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변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가? 다음으로 어찌하여 인간은 거짓된 관념을 가지게 되는가? 사람은 왜 오류의 관념을 가지게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정리 43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참관념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관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오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설명한 인식의 결핍과 연결되는 거죠. 즉 우리의 신체가 그 상호에 대한 관념을 불충분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못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일종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일종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3번에 대한 해설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일종인식으로 결과를 구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 이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납법의 연역법에 비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납법과 연역법은 뭡니까? 기납법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이고, 연역법은 법칙에 의해서, 확실한 법칙에 의해서 다른 개개의 사실들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역법은 100% 맞지만 기납법은 100% 안 맞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차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단지 어떤 경험이나 상상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오류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번 정리가 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답변이 된다는 거죠. 자, 4번 질문을 봅시다. 사람은 자기가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이라는 것이 진리잖아요. 자기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이종인식에 의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위에 정리해서 답변이 되는 겁니다. 4번 해설을 보죠. 자기가 상상하거나 경험한 것으로는 참된 관념, 곧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관념과 거짓된 관념의 차이에 관해서 말하자면 전자는 후자에 대하여 있음이 있지 않음에 대비하는 것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 정리 35에서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정리 35에서 뭐라고 나오죠? 정리 35까지는 19에서 35까지 내용은 우리 신체가 사물의 관념을 불충분하게 인식하므로, 즉 인식의 결핍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스피노자는 지성 교정론, 우리 교재 제일 맨 앞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맨 뒤에 쓴 겁니다. 순서는 맨 앞에 있지만 이거 지성 교정론을 쓰다가 다 쓰지 못하고 스피노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90몇 번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교정론에서 관념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참관념, 허구관념, 허위관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된 관념이란 허위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허구관념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번역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앞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계속 보시죠. 이것에 의해 참된 관념을 지니고 있는 인간과 거짓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사이의 차이도 분명해졌다. 즉 참된 관념과 허구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차이도 분명해진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느냐, 불확실하게 알고 있느냐,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릎에 대해서라면 내가 위에서 충분히 밝힌 것처럼 그것은 오로지 그가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진리가 진리 자체의 기준이라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 자, 이것은 어떤 관념이 진리를 가름하는 기준은 이미 알고 있는 참된 관념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언가를 구분할 수는 없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참관념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해설 보시죠. 이종인식과 일종인식의 차이는 마치 있음과 없음의 차이와도 같다. 그러니까 이종인식은 인식의 결핍이고 불충분하게 아는 거니까 일종인식은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이 차이를 말하자면 그 불충분하게 아는 것은 차라리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종인식은 있음, 확실한 존재입니다. 이종인식은 그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설명 중에 보면 그가 대상과 일치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보통 진리로 인식되는 거죠.
즉 진리 자체의 기준이 된다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말은 대상과 인식이 일치하느냐 아니냐도 결국 이종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대상과 인식이 일치하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종인식은 신의 무한지성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그 자체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의 지성의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 43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2부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박사나 교수님들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 설명을 이렇게 봤는데 역시 그 설명이 좀 모호하고 좀 불확실해요.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알고 있으면 확실히 있는 자세로 우리에게 설명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건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또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그분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